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해와 달이 공존하는 세계가 있었다. 이 세계에서는 낮과 밤이 같은 시간에 펼쳐져 사람들은 항상 희미한 빛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 마을 주민들은 이런 독특한 환경에 익숙해졌지만 때로는 언제나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조금 지루하다고 느끼기도 했다. 마을 가장자리에 살고 있던 한 어린 소녀 엘리는 이런 환경 때문에 낮에도 밤에도 뛰어노는 것을 좋아했다. 엘리는 해님의 따스함과 달님의 시원한 은은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이 신비로운 세상을 사랑했다. 그러나 엘리는 과연 해님과 달님이 서로 다른 하늘을 차지할 수는 없는 걸까 하는 궁금증을 품곤 했다. 어느 날 엘리는 자기가 좋아하던 들판 언덕에 올라가 누워 하늘을 보았다. 하늘에는 정말로 해님과 달님이 함께 빛나고 있었다. 엘리는 대담하게도 그들에게 물었다. 해님, 달님, 왜 한순간에 한 명씩만 하늘을 맡을 수는 없는 거죠? 서로 경주를 해서 이긴 쪽이 하늘을 지배하게 하면 어떨까요? 엘리의 순진한 제안은 마을 주민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었고 결국 해님과 달님도 경주에 동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드디어 경주 날이 다가왔다. 마을 주민들은 두 천상의 존재가 경주를 하기로 한 들판에 모였다. 해님은 빛나고 황금색의 수레를 타고 달님은 은빛이 반짝이는 수레를 타고 있었다. 시작 신호와 함께 두 명의 거대한 천상 존재는 하늘을 가로지르며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다. 경주는 치열했다. 해님은 빠르고 강한 빛으로 하늘을 가로지르며 앞으로 나아갔다. 반면에 달님은 부드럽고 점잖은 빛으로 속도를 늦추지 않고 모든 장애물을 피하며 달렸다. 주민들은 두 존재의 경주를 숨죽이며 지켜보았다. 마침내 결승점이 가까워지자 해님의 황금을 방출하는 기운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에너지를 거의 다 써버렸고 이것을 느낀 달님은 조금 더 신중하게 마지막 힘을 모아 속도를 높였다. 해님은 그제야 달님의 균형 잡힌 전략을 이해했다. 계속 몰아치기보다는 꾸준히 에너지를 관리해야 했다는 것을 경주의 끝에 달님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해님을 앞서게 되었고 결국 그는 하늘의 지배권을 가지게 되었다. 달님은 자신의 승리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해님에게 낮 동안에는 자신의 자리를 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래서 낮에는 해님이 떠오르고 밤에는 달님이 떠오르게 되었다. 엘리와 마을 주민들은 두 천상의 존재가 서로 존중하며 아름답게 공존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기쁨을 느꼈다. 이로 인해 모든 사람들은 낮과 밤의 규칙적인 변화 속에서 새로운 재미와 편리함을 찾게 되었다. 이처럼 그날 이후로 세상에는 낮과 밤이 생겼고 사람들은 해님과 달님이 교차하며 만들어내는 계절의 순환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엘리는 자신의 작은 제안이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았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는 마법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르셀이라고 했고 그는 푸른 장미를 가꾸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장미는 그저 보기에도 아름다웠지만 마르셀은 그 장미에 특별한 마법을 걸어 소원을 들어주는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얻기 위해서는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푸른 장미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장미를 보러 다녀갔지만 아무도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모두 각자 이기적인 욕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르셀은 그들을 지켜보며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외곽에 사는 가난한 소녀 소피는 달랐습니다. 부모님을 어릴 적에 잃고 혼자서 힘겹게 살아가던 소피는 푸른 장미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소피는 우연히 마법사의 정원을 지나치다가 푸른 장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장미의 아름다움에 반해 천천히 다가가 장미의 향기를 맡았습니다. 마르셀은 소피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그녀가 특별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마르셀은 소피에게 장미의 비밀을 설명하며 소원을 한 가지 들어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소피는 잠시 생각하더니 저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르셀은 소피의 소원이 마을의 상식적인 욕심과 달라 놀랐습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에 감명을 받아 그녀의 소원을 이루기로 했습니다. 소피의 이타적인 마음 덕분에 마을은 번영을 되찾았고 사람들은 점점 서로를 도우며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르셀은 소피를 불러 새 장미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소피는 그 장미를 가지고 마을을 돌며 더 많은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장미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행복을 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소피는 어른이 되어 장미 정원을 가꾸며 마르셀의 뒤를 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마을 사람들은 푸른 장미가 어떻게 특별한 힘을 가지게 되었는지 아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푸른 장미의 전설 많이 구전되어 내려왔습니다.
소피와 마르셀의 이야기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잊혔지만 매년 장미가 피어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간이 사랑과 도움을 생각하며 소피와 마르셀을 떠올렸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푸른 숲속에는 마법이 숨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레반느라고 불렸고 주변의 모든 곳에서 라벤더 향기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서로를 돕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이 정말로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마을 중심에 있는 빛의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는 사계절 동안 아름다운 황금빛 열매를 맺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숲속에 사는 검은 마법사가 빛의 나무를 꺾어 자신의 힘을 영원히 이어가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더 이상 나무 근처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소년 리우가 공원의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리우는 호기심 많은 소년이었으며 모험을 꿈꾸었습니다. 그는 혼잣말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이 마을과 빛의 나무를 지킬 거야. 결심한 리우는 다음날 이른 아침 큰 배낭을 메고 길을 나섰습니다. 리우는 마을 경계를 빠져나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속에는 다양한 신비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었고 그는 그들에게 길을 물어가며 나아갔습니다. 그는 백토끼의 안내를 받아 고블린 숲과 요정의 연못을 지나 마침내 검은 마법사의 탑에 도착했습니다. 탑 앞에는 마법의 힘으로 봉인된 대문이 있었습니다. 리우는 지혜로운 올빼미에게 배운 주문을 외워 문을 열었고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탑 내부에는 묵직한 분위기와 함께 빛의 나무의 향기가 희미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리우는 신중하게 걸음을 옮겨 탑의 가장 높은 방에 도착했을 때 검은 망토를 입은 마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작은 아이야. 하지만 나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마법사는 강력한 주문을 준비하며 빛의 나무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리우는 마술가의 계획을 꺾을 비밀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을 원로가 준 신비한 라벤더의 씨앗이었습니다. 리우는 그 씨앗을 높이 들고 믿음과 용기를 담아 외쳤습니다. 이곳에 정의와 사랑을 가져오라. 라벤더 씨앗은 빛을 발하며 방안을 휘감았고 마법사는 힘을 잃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리우는 힘을 다해 빛의 나무에 다가가 그를 보호했습니다. 마법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탑 안의 모든 마법은 사라졌습니다. 리우는 무사히 마을로 돌아왔고 사람들은 그를 영웅으로 맞았습니다. 마을은 다시 평화를 찾았고 빛의 나무는 예전보다 더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리우는 마을의 수호자로 불리며 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졌습니다. 그의 용기와 결단력은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주었고 레반느 마을은 영원히 빛나는 라벤더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이삭이라는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가고 이삭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삭이 순진하고 잘 속으며 항상 허황된 꿈을 꾼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삭은 꿈에서 신비로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마을을 흐르는 강을 따라 가다 보니 황금으로 만들어진 다리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리 위에서는 찬란하게 빛나는 금빛 이파리들이 떨어지고 있었고 그 이파리들을 줍기만 하면 영원한 부와 행운을 얻을 수 있다는 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이삭은 그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고 확신했고 즉시 강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삭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하며 그를 따라갔습니다. 이삭은 강가에 도착하자마자 진지하게 강 표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곳에는 마침내 황금 다리가 나타났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다리 위로 올라가려던 이삭은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저지당하고 말았습니다. 한 노파가 나타나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이삭아, 이 다리는 내 열정을 증명해야만 건널 수 있단다. 너는 마음속 깊이 품은 진정한 꿈을 밝혀야 해. 이삭은 조금 당황했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의 꿈을 되새겼습니다. 그는 항상 마을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모두가 풍요롭게 살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 진심을 깨달은 순간 다리 위로 한 발 한 발 걸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리 중간에 도착하자 황금 이파리들이 그의 발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삭이 다리를 건너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그가 돌아왔을 때 그에게 묻기를 이삭아, 어떻게 그리 큰 용기를 냈니? 이삭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난 단지 모두를 위해 더 나은 삶을 꿈꿨을 뿐이야. 꿈을 이루는 길은 언제나 마음속에 있었어.
앞으로도 이삭은 마을의 변함없는 일꾼이 되었으며 그의 황금 이파리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바보 이삭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존경과 사랑을 담아 지혜로운 이삭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진정한 부와 행복은 물질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과 타인을 위한 헌신에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마을은 이삭의 영향으로 오랜 번영을 누렸고 그가 남긴 이야기는 수많은 세대를 거쳐 전해졌습니다.